네, 안녕하세요. 박계성입니다. 네, 오늘은 문자열 계산기를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개발 방식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문자열 계산기 올해도 울고먹고 있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구현 방식은 지난번에 구현했던 것처럼 먼저 스플릿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링 배열을 숫자 배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꾼 숫자 배열을 예, 합을 구하고 이 앞에서 구현한 세 개의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래 요구사항에 있던 문자열 계산기를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N 해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TDD 캘큘레이터로 하겠습니다. 맞죠? TDD라는 방식으로 문자열 계산기를 구현한다고 해서 TDD 캘큘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밑에 src라는 소스 폴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소스 폴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커맨드 N 한 다음에 소스 하면 소스 폴더라고 있습니다. 소스 폴더로 테스트라는 소스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이 구분자로 스플릿하는 부분을 먼저 구현할 건데 우리가 기존에는 구현 부분을 먼저 구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먼저 구현을 했는데 TDD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구현을 합니다. 그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보여주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소스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클래스가 아닌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이름은 스트링 캘큘레이터 테스트로 할게요. 패키지는 없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JUnit 버전은 JUnit 3 버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한 다음에 저희가 그 JUnit 라이브러리를 3 버전이 아니라 4 버전에 있는 일부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열릴 거예요. 여기서 Add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JUnit을 선택을 합니다. Next. 그리고 JUnit 버전이 3과 4가 있는데 JUnit 4 버전을 추가를 할게요. 피니시 한 다음에 OK. 이렇게 하면 여기에 JUnit 4 버전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3. 저는 Alt 스페이스가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해서 테스트 첫 번째는 스플릿 메소드를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DD에서 첫 번째로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메소드의 인자와 그다음에 리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플릿을 할 때 먼저 문자열을 메서드에 전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스플릿이라는 메서드에 인자로 그러니까 문자를 스트링 문자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 스트링 배열을 받아야 되겠죠.
리절트. 이런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인자의 쉼표 구분자를 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리절트에는 뭐가 반환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1, 2, 3이 담겨있는 배열이 반환돼야 되는 거겠죠. 이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assault라는 클래스의 스태틱을 가진 메서드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값은 이 세 개의 값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 result라는 값에서 스트링이죠. 저희 result 값이 1, 2, 3의 배열을 가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스플릿 메서드를 정상적으로 구현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바로 구현할 수는 없죠.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스트링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에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 메서드가 쉼표를 스플릿 한 다음에 리절트를 반환하는 그런 구조여야 되겠죠. 그래서 메서드의 원형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건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스트링 캘큘레이터. 근데 지금 컴파일 에러가 나왔습니다. 왜? 스트링 캘큘레이터를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커맨드 1을 누르면 컴파일 에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면 클래스 화면이 바로 떠요. 저희가 이 스트링 캘큘레이터 클래스는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 클래스가 위치하는 폴더는 테스트 소스 폴더가 아니라 src 소스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ish 하면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졌는데 이 스플릿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스트링 캘큘레이터에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얘도 컴파일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메서드를 아직 구현을 안 했잖아요. 다시 커맨드 1을 누른 다음에 스플릿 메서드를 만들겠느냐고 물어보죠. 여기서 엔터 하면 지금과 같이 메서드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맨드 F11 누르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제가 어레이를 기대를 했는데 널이 리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불을 본 상태에서 스플릿을 해야 되겠구나. 뭘 기준으로? 쉼표를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를 실행을 하거나 실행해 볼까요? 통과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같은 쉼표만 기준으로 테스트를 완료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is 컴마 when 컴마랄까요? 다음 메서드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만큼을 그대로 통째로 복사할 때 단축키 뭐였죠? Alt 커맨드 아래 화살표. 테스트 코드 만들 때는 이렇게 메서드 전체를 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역시나 페일이 났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앞에서 구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컴마.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계속 스트링 캘큘레이터의
라는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캘큘레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리팩터를 한 다음에 Convert Local Variable to Fiel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리팩토링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해서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필드로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음에 setup 이라는 메서드를 선택한 다음에 Alt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lt 위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캘큘레이터가 이제 필드로 빠졌기 때문에 필드에 있는 이 변수를 다른 메서드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피니시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좀 더 여러 가지 경우에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플릿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던 1이라는 값 하나가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빈 문자열을 한번 넣어볼까요? 빈 문자열을 넣었을 때 얘는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네요. 뭐가 나옵니까? 실질적으로는 1이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나올까요? 그렇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빈 문자열이 아니라 널인 경우에 얘가 에러가 날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한번 볼까요? 널 포인트 에러가 나네요. 그 이야기는 이 스플릿, 즉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스플릿이라는 메서드에다 널을 전달하면 널 포인트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널인 경우에 대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if 텍스트는 널이면 return 뭐라고 했습니까? 스트링을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빈 문자열을 가지는 스트링을 넘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우를 테스트를 해서 이 스트링 캘큘레이터의 스플릿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완성했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 가면서 결과값을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스트링 캘큘레이터의 스플릿 메서드를 끊임없이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야지만 이 스플릿 메서드에서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겠죠. 자, 다음 단계로 스트링 문자열을 스트링 배열을 숫자 배열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int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int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toInt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 toInt라는 메서드에 내가 배열을 전달을 했을 때 이렇게 배열 값을 전달을 할 때 전달을 하면 이거의 배열 값이 int형으로 잘 나오는지를 한번 이 int 여기는 1과 2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toInt에서 컴파일 에러가 나는 이유는 toInt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1을 실행해서 int형으로 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numbers 그리고 먼저 숫자 값을 담을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그럼 포이치 제가 포이치를 지금까지 쓰지 않았는데 자바에 포무 말고 포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포이치를 친 다음에 Alt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면 이클립스의 템플릿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포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환할 거는 넘버즈가 아니라 밸류즈에 대한 포문을 돌 거기 때문에 넘버즈에 i가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포이치보다는 그냥 포문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포 정도 쓰고 이렇게 하면 배열이 뜹니다. 여기도 또 밸류즈 이렇게 하고 넘버즈의 i는 다음 시간에는 이 포문을 어떻게 제거하는 걸 좀 해볼게요. 점점 짜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포문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뭐 전체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커맨드 F11을 눌러서 5개의 메서드, 테스트 메서드를 다 실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메서드가 정말 맞는지 여러분들 경계값에 대해서 항상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문자열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진짜 빈 스트링이 넘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오네요. 자, 그러면 정말 항상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널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널은 뭐가 될까요? 역시나 널 포인트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익셉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에러가 발생하면 이런 익셉션이라는 놈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밸류즈에 대해서 빈 문자열을 빈 배열을 리턴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이 스트링 캘큘레이터에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검증을 해나가면서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훨씬 더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그 스트링 캘큘레이터, 우리가 정말 실제 서비스를 할 이 코드를 먼저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어떤 메서드가 필요하고 메서드에 전달해야 될 인자와 리턴 값을 정의한 다음에 그 후에 이 실제 서비스할 앞으로는 이 코드를 프로덕션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덕션 코드를 구현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법과 거꾸로인 거죠. 테스트를 나중에 했다면 이 방식은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코드를 나중에 만드는 이런 식의 개발 방식이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이 나왔느냐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TDD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수업에서 이렇게 TDD 기반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개발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TDD로 개발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활동이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된다. 그렇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지 않고 그냥 프로덕션 코드를 만든 다음에 단위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TDD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코드를 나중에 구현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현을 끝내진 않았는데요. 구현 과정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TDD에 대한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